무슨 투자를 도박처럼 한데 나는 통찰력이 없다라고 나는 깨끗이 인정하고 심지어 따라해서도 안 돼요.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강화도에서 책 팔러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강화도 세팅 이제 다 되셨나요? 아, 제가 한 10년 걸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10년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아니, 가게 주말마다 가긴 하는데 네, 계속 가시잖아요. 예, 거기 막 트리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고 했는데 트리하우스 지붕을 만드는데 반밖에 없어요, 지붕이. 지붕이 반밖에 없다고. 예. 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멈춘 거야. 아마 귀찮고. 네. 아, 처음에 이제 딱 세팅했을 때는 신나게 막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세팅하다 보니까 진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강화도 얘기를 하니까 저 만나는 이 방송에 힘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분마다 되게 힘들게 온 줄 알고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강화도에서 온 줄 알고 저 강 건너 왔는데 5분 걸려서 왔는데 뭐 이러는데 근데 반반씩 주로 서울에 있을 때 날짜를 잡아가지고 뭐 만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만나고 네. 예, 뭐 나머지는 그냥 강화도에서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거기 그냥 누워서 이게 핸드폰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요즘 이제 블로그 글도 이제 많이 네. 쓰고 그러고 있죠. 글 요새 예. 너무 재밌습니다.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리딩을 이제 시작했는데 아니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사면 내리는 그런 사람이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제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뿐이지 제가 사면 실제로 내려요. 제가 지금 1억 리딩방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걔도 사면 내려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무슨 전문가인 줄 착각하고 뭐 따라 사거나 막 따라 이러려고- 사더라고. 예, 따라 사면 큰일 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멘탈과 실력을 가진 사람도 조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이 막 대박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그 편안하게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건데, 종목을 따라하면, 저도 책임도 못 지겠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산 거는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그 얘기 했잖아요. 주린이는 조금 제가 그래도 경력이 20년 됐으니까 조금 주린이는 탈출한 것 같고 책도 한 100권 읽고 했으니까 좀 탈출했겠죠. 그렇죠. 주린이에서 좀 위에 있단 게 뭐 주청소년, 그래서 주년이 줄여서 네. 주년이다 나는 주년이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시고 제가 막 이런 데 나가고 막 책도 쓰고 예, 뭐 블로그에서 막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가 깨달은 바를 이제 남기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독자분들은 알아요. 제가 사면 내리니까 기다렸다 조금 사던가. 기다렸다가. 예, 좀 그리고 바보 되는 것도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 책 읽고 제가 무슨 전문가거나 아니면 뭐 투자의 고수라서 종목을 되게 잘 찍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 올리는 것도 설명해 놓잖아요. 그냥 저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재무제표 봤는데 빨간색 없고, 그냥 돈 잘 벌고 있고, 배당 잘 주고, 이거밖에 없어요. 원래 이제 통찰력이나 뭐 미래 예측을 하고 막 그래야지 주식 투자에 고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저도 아는데, 제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제가 다른 방법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라고 봐야 되죠.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그러면은 계좌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멘탈도 좀 관리가 되고, 한 번에 사면 내리니까 두 번으로 나눠 사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그래도 옛날에 막 크게 잃고 막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 네. 그래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진지했나요, 또? 아니. 지금 장이 좋긴 해요. 장이. 아까 만나자마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게 3월 19일이었어요. 날짜도 잊지 못하는 게 그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1,400을 구경한 그런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던 게 그런데 달러는 1,300원을 네. 가까이 찍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달러 팔아서 지금 그나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가는 바닥인데 팔지는 않고 좀 기다려 볼래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아주 다행히 지금은 주가가 2,500을 가까이 한 1,000 정도가 오른 거네요, 지수로. 네. 2,500 가까이 되는데 달러는 반대로 지금 바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실현만 하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된 거 아니니까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저는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계속. 예. 근데 만약에 한 1,300원에서 1,200원 정도 됐을 때 이거 싸졌다. 라고 생각, 그때도 환율이 설마 떨어지겠어요? 라는 사람이 그때 많았었어요. 1,200원 지금도 사야 돼요. 조금 떨어졌을 때 지금 사야지 안 그러면 1,300원, 1,400원 가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몰빵하고 막 그랬겠죠. 그럼 지금 고생했겠죠. 근데 저도 그때도 나눠서 사야 돼라는 거는 다르지 않았거든요.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제가 달러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달러에 대해서 막 되게 잘 알거나 전문가가 아니에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외국의 ETF나 선물 거래 혹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초의 미래만 알 수 있어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뭐 내일의 미래가 아니라 내년의 미래도 아니고 단 1, 2초 앞의 미래만 봐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투자의 세계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고 예측도 하고 누가 예측한다고 해도 저는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식 시장에서도 그때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았으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수익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저도 달러를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살 거고 언젠가 올라가면 실현하지 않고 있다가 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고수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고수들은 진짜 막 분석하고 통찰력도 있고 예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으로 이끄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 저는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면은 제가 주식 종목을 거기서 뭐를 샀습니다, 팔았습니다 하고 이제 올리잖아요. 네. 그 회사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뭐 기업 탐방도 하고 뭐 보통 그렇게 하죠 고수 투자자들은. 컨퍼런스 예, 콜. 리포트 막 엄청 보고 네. 안 그래요. 귀찮아서 안 해요 저도. 그냥 재무제표 좀 보고 거기 뭐 기업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 정도 보고 여기 뭐 문제 없겠구나. 지금 한 10년 동안 돈 잘 벌어왔던 데서 갑자기 이상해지지는 않겠지.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뿐이거든요.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네. 하여튼 저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대신 기본적 분석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워렌 버핏하고 필립 피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보다는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얘기했구나. 벤자민 그레이엄이 워런 버핏의 이제 스승님인데 벤자민 그레이엄 선생님은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을 잘 벌었던 회사, 그리고 자산도 충분한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전마진이라고 해가지고 잃을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그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이 됐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필립 피셔라는 분, 이분도 이제 워런 버핏의 두 번째 스승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그런 것보다 미래에 대한 이제 통찰력, 이 4차 산업이 잘 될지, 뭐 전지주가 잘 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래의 어떤 예측과 통찰력을 이용해서 성장할 만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앞에 거는 비교적 쉬워요. 왜냐면 재무제표 보면 이때도 돈을 벌었고 2019년도에도 돈을 벌었고 2020년도에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네. 배당도 주고 있네. 그리고 빚은 없고 빚은 적고 그건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거 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유보율하고 유동 비율 같은 게 현금을 갖고 있는 어떤 비율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얘네가 만약 코로나나 이렇게 위험이 닥쳤을 때도 현금 많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게에서도 막 실직을 당하고 막 이랬어도 빚도 없고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들도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선생님의 그런 어떤 가치 투자 전략에 의해서 그 종목을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잘 움직이지도 않고 막 상승장에서도 막 바닥을 길 때도 있고. 지루해 막. 예, 막 지루하고. 속 터져. 예. 그런 거에 투자를 하고 나는 통찰력이 없다라고 나는 깨끗이 인정하고, 이런 투자는 고수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그냥 안 잃는 거에 집중할래요라고 해서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 안 오르고 답답하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럼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내 자신이. 그래서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요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한 거거든요.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은 넘버 원이 사고 떨어지면 또 사서 얘는 단타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넘버원을 버틸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모자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안전한 주식을 사서, 근데 안전한 주식을 사면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이걸 좀 재미있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를 버틸 수 있게 인내할 수 있는 구조로
나누어서 뭐 단타도 하고 수익의 기쁨도 좀 얻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법. 요걸 이제 제가 고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까지는 했는데 좋았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그 하는 방법을 리딩을 하지 종목은 리딩을 못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네.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내가 세븐 스플릿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나도 저런 방식으로 비슷한 그렇죠, 방식으로 그렇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좌를 나눠서 운영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대단히 막 되게 신기한 어떤 제가 개발한 어떤 거를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해봤더니 괜찮네?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 그 방법을 생각은 했는데 시도를 안 해봤거나 아니면 몰랐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계좌를 똑같이 투자하는데 계좌 안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보고 이 방법이 나한테 또 안 맞으면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그거는 이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은 주식이라는 거의 개념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력을 갖는 이 부분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리포트도 매일 읽고 이런 전문가의 영역이 그렇게 찾아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많이 실패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거는 우리 생업도 있고 저는 놀기는 하지만 생업도 있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종목들을 해서는 좀 위험하고 심지어 따라해서도 안 돼요. 똑같은 종목에 투자를 해도 고수는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근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적게 벌거나. 희한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단편적으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달러가 있죠. 달러 투자는 누구나 해요.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벌었잖아요.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꼭 세븐 스플릿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과 방법을 좀 만들어 보시라라는 이제 개념에서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쓰게 된 거고 네. 이 방법이 뭐 100% 옳거나 맞거나 누구한테나 맞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도박 많이 해보셨으니까 책에도 되게 많은 이게 도박 얘기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좋았는데 예. 되게 디테일하게 다 써놨더라고요. 그 할까봐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도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가서 블랙잭을 해야 되는 건가? 뭐 그 테이블을 블랙잭에 앉아라 일단은 그러면 예. 잃을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 예, 어떤 테이블에 앉아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에서 좀 해명 방송이 돼 버렸네. 뭐 네. 제가 해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도박 얘기를 막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안 하실 텐데, 이것만 야, 보시구나. 주식이 도박이냐? 저한테 뭐 그런 댓글도 있고, 어떻게 주식을 도박에 비교하냐?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주식 투자가 도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도박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도박은 이러이러한데, 주식 투자는 이러이러하더라. 그런데 도박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투자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주식도 이거를 도박 시스템으로 내가 이해하고 도박처럼 하게 되면 도박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도박도 많이 해보고 투자 경험도 많은 사람이 저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앞에 부분만 보시고 이것만 보고. 예, 앞에만 보고 야, 저 사람은 무슨 투자를 도박처럼 한대. 막 이런 제가 도박에서 세븐 스플릿 시스템을 차용해서 여기에 이제 넣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박하는 기법을 뭐 주식 투자에다 넣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좀 올바르고 바른 방법을 도박이 아니게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했다라는 거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걸요?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후랭이님 보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예. 요새 이제 주가가 또 좋으니까 막 이제 따라 사고 막 도박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박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오를 때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사실은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주식에서는 항상 있었던 말이죠. 오르면 저도 그랬었어요. 어떤 이제 동료가 뭐 어떤 종목 좋다던데라고 얘기를 쓱 하고 가요. 그러면은 뭐 저렇게 말 듣고 사면 안 되라고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서도 한번 쓱 봐요. 그냥 있으면은 뭐 이게 오르겠어 하고 마는데 네.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 눈으로 봐요. 네. 사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패닉 바잉인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쟤는 아마 사서 나한테 추천했을 텐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이거 뒤처지고 나는 제가 막 나중에 나 상한가 먹었어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막 머리에 떠오르면서 패닉 상태가 되면서 매수 버튼을 나도 모르게 이제 누르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예,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패닉 바잉인데 저는 세븐 스플릿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왜냐면 떨어져야 살 수 있다라는 거대한 원칙 하나가 있으니까 주가 오르면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엄청 팔았어요, 주식. 예, 주식 팔고 현금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으로 달러를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3월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3월에는 제가 반대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쵸. 달러를 열심히 신나게 팔고 주식을 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더 매수하진 않고 팔진 않았지만 매수하지 않고 좀 시기를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떨어지면 사는 거고 오르면 파는 어떤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을 갖다 내가 주식 투자들이 해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처럼 생각하는 주식 투자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수익을 확정시키고 떨어지면 더 사는 행위는 그 주식이 제가 이제 이 책에 소개하는 칭찬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좀 자랑 좀 해도 돼요? 네. 어떤 주식 책을 보면 제가 책 한 100권 읽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얘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현명한 투자자 네.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거는 뭐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워런 버핏의 주주서안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카피 문구가 수많은 워런 버핏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워런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이 책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카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서하니까 주주들의 보내는 편지니까 본인이 썼을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모아서 만든 책도 있고 그리고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주주총회 때 그 버크셔 해서위의 주주총회 유명하잖아요. 거기 이제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둘이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한 말을 받아 적은 그런 책이라고 어디서 인터뷰했거나 아니면 주주총회 때 한 말을 이렇게 엮은 책들이 있는데 아마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요 책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책을 딱 보면은 이건역, 신진호, 감수 이런 이게 항상 있어요.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뭐 신진호라는 회사에서 감수를 했다라는 얘기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진호 회장님은 이제 밸류 리더스라고 이게 가치 투자의 1세대 가치 투자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명하시죠. 예, 그러니까 좋은 책들의 이름이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대단하신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예. 원래 알고 계세요? 모르는 분이죠. 그래서 저기 출판사 통해 가지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책 잘 읽었다고. 책 홍보 좀 해야지. 책 잘 읽었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준현이라고.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나 이런 식으로 투자했더니 가치 투자가 너무 힘들었는데 좀 수월해졌어요라고 했는데 그분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도박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뒤에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챕터 3인가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시총이 좀 높은 거가 안전합니다. 아니면 PER이 낮은 게 안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21개 정도?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리스트를 짜놓은 게 있는데 이제 내 생각인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되게 좋게 보셨더라고요. 이거 초보자들이 꼭 그 방식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칭찬해 주셔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치 투자계 전설 같은 분이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죠. 도박처럼 어떤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좋은 회사라고 판단한. 그래서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생명이 아니면 그런 회사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이버에서 재무 종목 검색하고 재무 차트, 재무제표 있는 탭을 딱 누르면 거기에 빨간색이 없으면 일단 그 회사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답답하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가용 주식은 양보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좀 안전하게 좀 길게 재미있게 투자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